습관이란 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좀 머리를 안 쓰고 습관적으로 살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런 거는 옛날에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습관을 쓰게 되면 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고 살 수가 있다. 이런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습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습관을 대체 눈 움직임으로 어떻게 재현을 할 거냐? 이것도 실험실에서 저희가 시험이 가능한 게 재현이 되었는데 어떻게 재현할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간 생존, 즉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인 눈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가 있어요? 습관적인 눈 움직임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들 이런 상황이죠. 아이 쇼킹을 하는 상황. 아이 쇼킹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의식도 없고 뭔가를 보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기억이 아예 안 날 때도 있고 또 뭘 보기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이런 아이 쇼킹을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일단 앞에서 말한 그런 사과 상황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식품점에 가지러 사과를 바로 그런 눈 움직임을 그런 부분들 이 사과에 대해서 제가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가치가 대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사과를 부리 먹어 좋았다는 사과에 대한 경험이 다른 경험들하고 또 연합돼서 이 사과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오랫동안 경험이 물뚝배기가 됐고 이제 장기 기억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기억이 여러분들의 눈 움직임을 습관적으로 사과를 보고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습관적으로 눈길이 가는 이런 현상을 시각 습관, 영어로는 비주얼 해빗이라고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 습관을 처음 말한 과학자는 돌아가셨는데 이거 한 4년 때는 돌아가셨어요. 대학 중에 한 분이신 이제 몰티메어 미시키 선생님께서 이 시각 습관이라는 것이 영장류한테는 알다시 되어 있고 이 시각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자원일 때 특히나 무슨 경쟁이 시간 크리스마스 때가 그런 품절되잖아. 이런 또 품절이 되는데 보는 사람이 임자죠. 그래서 먼저 볼 수 있게 아주 자동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눈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눈을 제어할 그런 뇌에 기전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었죠. 그러면 이 시각 습관이라는 거를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다행히도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 수백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프랙탈 물체, 이렇게 되게 예쁜 물체들이겠죠. 이걸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치 학습을 보시면 이 반절은 선택을 했을 때 보상이 나오죠. 이 반절을 봤을 때 보상이 나오지 않도록 받고 항상 동일한 보상, 아까 앞이랑 다르죠. 이주연성이랑 다르게 항상 선택하면 동일한 보상이 나오는 걸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치에 대한 장기 기억이 머리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스텝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장기 기억을 일단 만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장기 기억을 형성시킨 다음에 이 프랙탈 가치, 아까 프랙탈 시상모처럼 얘기드렸잖아요. 이 프랙탈 가치를 시험을 봐요. 항상 여러분들은 시험 보잖아요. 공부 열심히 시험 보듯이 여기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프랙탈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가치의 물체와 낮은 가치의 물체를 나누고요. 높은 가치의 물체를 봤을 때는 주스가 운이 나왔고 낮은 가치의 물체를 봤을 때는 주스가 나오지 않았다가 혹은 돈을 뺐었어요. 이제 또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되게 좋아지시겠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습관이 며칠 정도 계속 반복을 해야지 생길 때 알아요. 이것도 지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면 사람이나 영장님이나 아니 귀신이나 다 놀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4일간 꾸준히 하면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근데 4일 전에는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이 4일 이상 충분히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장기 기억에 의한 습관 행동을 가야하기 때문에 하루는 그냥 갔다가 시험을 시키는 거죠. 이 시험은
행동학적인 시험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행동학적으로, 인지 행동학적으로 대체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아까 아이쇼핑 같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습관 시선 태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실게요. 일단은 주황점이 주황점 아니에요. 흰색점이 나와요. 여기가 눈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체가 9개가 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해서 눈을 움직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8초에서 16초 동안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면 또 점이 나오고 또 나와요.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6번 내지는 32번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목적은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루하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인 눈움직임이라고 자동적으로 그리 움직일 거를 저희가 측정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학습 전에 눈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실제 사람의 눈움직임이에요. 생각보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게 상당히 주의를 끌잖아요. 그래서 눈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움직였다가 사실 또 잘 움직이고요. 그냥 일단 눈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범위 좀 다른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좀 요 물체는 100원이 계속 주고 요 물체는 100원이 계속 뺐고 요 물체는 아무도 안 일어나. 그거를 4일 이상 수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한 새끼 계속 쉬신 다음에 눈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신 것처럼 눈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기존에 100원을 계속 줬던 좋은 물체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고 힐이 가는 거죠. 그리고 100원을 뺏었던 이 나쁜 물체는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봐도 빨리 눈이 튕겨나가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 아이쇼핑 같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좋은 물체를 해기를 저희가 재현을 해낼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실험 다 사람 실험 참여자 같은 경우에 여쭤볼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면 점심에 뭐 먹을지 생각했습니까? 여자친구랑 어디 가서 놀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이에 기존에 배웠던 좋은 물체를 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실험을 더 단순화시켜서 저희가 신경세포를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기본은 물체를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물체는 하나만 주어져요. 배웠던 물체가 하나만 유의미하게 그냥 주어지고 보면 없어지고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영장류 동물 모델을 사용할 건데요. 이 동물이 어떻게 눈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건 기존에 학습됐던 높은 가치의 물체가 나오게 되면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물체가 나오면 예상하신 것처럼 눈이 바로 튕겨져서 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존에 학습된 낮은 가치의 물체가 나오면 대체 눈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픽세이션을 하고요. 물체가 나오면 너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왜 하루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왜 기존에 주었던 물체는 보고 기존에 나빴던 물체는 튕겨나갈까? 그거에 대한 답은 뇌가 기존에 학습했던 시각 물체의 가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억을 안정된 가치력, 테이프 앤 밸리, 혹은 가치 장기 기억, 롱텀 밸류 메모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 롱텀 밸류 메모리, 즉 가치 장기 기억에 기반한 눈 움직임을 시각 습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시각 습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지 행동의 차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신경세포 활성을 측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습관 자유인지 과제를 하는 동안에 미상핵의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활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다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예시는 전에 학습했던 나쁜 물체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뒤로는 이 신경세포의 신경세포 하나의 활성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활성이 있지만 그닥 그렇게 활성이 많지 않죠. 그리고 눈은 아예 그냥 멈칫하다가 튕겨나가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전에 학습한 좋은 물체를 보여줬을 때 대체 어떤
뉴런 활성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를 보도록 하실게요. 활성인 같은 드론인데 더 증가된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물로 눈이 바로 튕겨져서 이 물체를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계속 좋았던 프랙탈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활성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좋은 물체에는 강한 반응들, 나쁜 물체는 더 낮은 반응을 보여서 이 차이가 결국은 가치에 대한 이 기억을 막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인지 유연성을 처리하는 그 영역과 반대로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이상에게 머리, 몸통, 꼬리 중에서 꼬리 부분이 습관 고정성을 훨씬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몸통은 그거보다 좀 작게, 머리는 그거보다 살짝 더 깊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상에게 이 꼬리 영역이 주로 습관 고정성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 정리해보면 머리 부분에는 인지 유연성을 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꼬리 부분에는 습관 고정성을 처리하는 이상의 부분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신경공학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머리 쪽과 꼬리 쪽에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이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정말로 2, 300만의 얘기다. 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8가지 이상의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모두 다 비슷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냐. 뇌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다 저희가 전기생량을 통해서 뇌 활성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뒤쪽, 꼬리 쪽 혹은 저희가 뒤통수 쪽이라고 부르는데 이 뒤통수 쪽에서는 이 같이 자기 기억을 처리해서 습관 행동을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앞쪽 혹은 이만 쪽에서는 가변 반시 기억을 처리해서 인지 유연성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인지 유연성과 습관 행동이 재현된 이 습관 고정성에 분리된 그런 처리는 이 뇌 침구에 있는 기저에 대해서는 법칙으로 프린서플로 저희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유연성은 머리 쪽, 앞통수 쪽에 그 다음에 습관 고정성은 꼬리 쪽, 뒤통수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렬 처리로 이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이 깜빡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